네, 저는 아침 6시 22분. 지금 여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지하철역인데요. 저는 지금 우메다로 가려고 아침 6시 22분에 지하철역에 나왔습니다. 우메다에서 오사카 스테이션 가가지고요. 지금 히지메 성 가는 길입니다. 어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갔다 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고베를 가볼까 하고 찾다 보니까 히지메 성이 다들 극찬을 하셔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럼 저랑 함께 떠나보실까요? 차가 들어옵니다. 오, 그냥 탔는데 일본도 여성 전용 칸이 있어요, 지하철에. 이거 좋은데요? 네, 저는 지금 우메다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우메다역에서 오사카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JR 라인 타고요. 네, 오사카 스테이션 가는 길입니다. 네, 오사카 스테이션 가는 길인데요. 빵집은 문을 열고 있네요. 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다니기 좋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일본에 이렇게 표시판에 한글도 있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와서는 진짜 이런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한국말로 되게 안내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하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역에서 딱 나오면 히메지성이 앞에 저렇게 보입니다. 어우, 멋진데요? 정말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지금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또 조용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에 내리자마자 저렇게 앞에 떡하니 히메지성이 보이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걸어서 15분 정도니까 저는 일찍 와서 여유 있게 걸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들을 보면서 히메지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을 때 다들 오사카 그 스테이션에서 히메지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급행 열차가 있습니다. 예, 레피드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히메지역까지 50분 걸렸어요. 50 몇 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히메지성 가는 길에 제가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마트가 굉장히 크기도 크지만 일단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역시 편의점보다 마트 음식이 훨씬 저렴하고 종류도 많고 또 그날그날 뭐 편의점도 신선한 것 같지만 이 마트 음식에 저는 이 클래스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 싶을 정도로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아쉬웠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가격도 정말 저렴했어요. 놀랐던 게 이런 도시락 정말 뭐 안에 막 고등어 구이까지 있는 도시락이 한 5,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엔화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부분 그냥 1대1로 계산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이 큰 마트가 있으니까 히메지. 히메지가 자꾸 히지메로 나옵니다. 마르쉐라는 마트였는데요. 히메지성을 혹시 일찍 가시게 되면 여기서 아침 식사거리 준비하실 거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히메지성을 바라보며 또 마침 앞에 이렇게 피크닉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히메지성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어볼까 합니다. 히메지성에 일찍 도착해서 오면서 마트 털어 온 아침을 먹으면서 오픈하길 기다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저의 픽은 일단 야채 먹어야죠. 샐러드. 거기다가 이 복숭아 그림이 예뻐서 사봤어요. 복숭아 요구르트인 것 같고요. 얘는 포도 스무디입니다. 포도 스무디에다가 이 계란 샌드위치는 정말 너무 부드러워서 거기다가 제가 치즈가 먹고 싶어서 아몬드 치즈가 있어서 이게 신기해서 어떤 걸지 궁금해서 사봤고요. 그리고 투나 오니길입니다. 삼각김밥. 네,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히메지성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일단 스무디부터 마셔주고요. 저는 아침 일찍 저의 장내 유산균들을 위해 샐러드를 먹으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인데요. 집에서는 늘 샐러드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여행하면서 샐러드 먹기 어렵잖아요. 근데 일본에 와서는 이 편의점 샐러드, 이거를 찾아내고는 아침마다 이 편의점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먹을 때 저는 샐러드 소스를 하지 않고 그냥 생 샐러드를 먹거든요. 이거 습관 들이시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아몬드 치즈, 이게 요물이었어요. 저는 이런 아몬드 치즈를 밴쿠버에서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도 제가 안 찾아봐서 그런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치즈 안에 아몬드가 씹히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히메지성으로 어마어마하게 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또 먹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히메지성으로 다 걸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웬만한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보다 저는 이 마르쉐 마트의 계란 샌드위치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계란 샌드위치 왜 이렇게 맛있죠? 특히 막 빵이 너무 촉촉하고요. 계란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정말 이 포슬포슬함에 그 달달한 일본 마요네즈가 섞여서 그런지 계란 샌드위치는 정말 예술입니다. 물론 제가 인제 저 복숭아 요구르트였거든요. 복숭아 요구르트 드링크였는데 저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복숭아가 실망시킬 수가 없죠. 예. 저렇게 다 사고 제가 아마 금액이 약 8,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르쉐라는 마트를 만나시게 된다면 제가 다른 데서는 저 마트를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저 마쉐라는 마트를 보신다면 먹거리 한번 사보시길 추천드리며 여기가 히메지성입니다. 백로가 날개를 펴고 나는 듯한 그런 형상화시킨 그래서 백로의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나고야 성에 사실 일본의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별로 뭐 그렇게 성 보러 왔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갔던 나고야 성에서 너무 예쁘고 나고야 성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성에 대해서 '성이 정말 예쁘구나.' 했는데 사실 오사카 성에 가 보고 너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을 실망을 해서 성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떨어졌었어요. 그랬는데 고베를 가려고 유튜브들을 보다 보니까 이 히메지 성이 나오는데 히메지 성은 일본의 국보 중에 하나고 최초로 그 세계유산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된 곳이라고 해서 그리고 정말 예쁘다고 다들 극찬을 하셔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속눈썹 치고 한 번 더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히메지 성에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히메지 성 추천입니다. 아니 강추입니다. 너무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히메지 성이 다른 성들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타고 소실됐다가 다시 복원된 특히 오사카 성 같은 경우가 복원을 시키면서 안에 엘리베이터도 집어넣고 하면서 완전히 망한 케이스인데요. 이 히메지 성은 단 한 번도 그런 침략을 받거나 전쟁에 의해서 무너졌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그대로가 제일 잘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곳이 이 히메지성이라고 해서 또 더 관심이 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먼저 돌로 이 기와는 히메지성의 주인이었던 영주의 영주 가문의 문양을 이렇게 기와 그걸로 해서 거기다가 다 문양을 넣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을 그 위에 쌓기 전에 밑에 이제 축대를 쌓잖아요. 이 돌로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이 축대가 이 성을 지을 때 이 돌들이 부족해서 석관을 또 갖다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네모 반듯한 그런 그 돌들은, 바위들은 석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성을 짓느라고 사람들도 많이 고생했지만 무덤들을 다 파헤쳐서 이 석관들을 다 갖다 쓰느라고 참 어마어마하게 지은 성이구나 했는데요. 앞에 가시면 여기 이 히메지성은 또 나름 앱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 그 해설을 들으면서 투어를,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게 셀프 투어를 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어딜 가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잘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하려고 앱을 다운받아서 했는데 사실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이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길요. 이렇게 신발을 일단 벗으셔야 돼요. 예, 바깥에 슈즈는 안에. 저는 신발 벗는 데인지 모르고 양말을 안 신고 가서 조금 그랬는데요. 양말 챙겨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은 후기가 이 히메지성 천수각, 예, 천수각을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특히 뭐 45살 이상의 분들은 다리가 많이 후들릴 것이다. 뭐 이런 후기가 많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다야? 할 정도로 금방 올라갔었고, 내려오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다리가 후달린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가파르기는 굉장히 가팔랐어요. 예. 가파르기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외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객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프랑스 갔다가, 그 프랑스 아르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그 프로방스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프랑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단체 관광들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쩜 이렇게 많이 오셨지? 하고 봤더니 코로나 때 다들 이제 어차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집에서 앉아서 죽느니 여행을 하고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니고 죽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여행하고 죽겠다, 뭐 보고 싶었던 거 보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프랑스에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단체 관광객들을 만났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천천히 저 계단을 다 오르시는 걸 보면서, 야, 그리고 단체 감각이니까 정말 빠듯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던데, 저는 좀 느긋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보다 더 전투적으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금세 없어지셨는데, 네. 코로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준 또 하나의 면이 저런 게 아니었나. 왜냐면 아마 그래서 요즘 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도 뭐 코로나가 다시 이번 겨울에 심해질 거다 얘기도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행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여행객들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여기가 천수각 제일 꼭대기였는데요. 꼭대기에 저렇게 신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원래 그 히메지 성을 쌓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신사가 있었답니다.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히메지 성을 쌓은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영주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서 이 영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신사를 옮겼기 때문에
이 신사의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그 신사를 이 히메지 성 안에다가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하면서 이거를 맨 꼭대기에 올려놨다라는 설명을 예, 그 해설집에서 들었었네요. 옛날에 그 에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사실 이 천수각 같은 경우에는 무기 저장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히메지 성에 또 되게 히메지 성과 연관돼서 유명한 사람은 센 공주라고 예, 있는데 이 센 공주라는 그 공주의 일생이 정말 슬픈 비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 공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확실히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라는 이야기보다 어떤 사람의 비극에 더 끌리는 게 아닐까,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정말 좋은 여행했습니다. 내지는 뭐 인생이 정말 재밌고 즐겁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거보다는 좀 비극적인 힘든 일이 있었던 제목의 클릭 수가 아무래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히메지성에서 센공주 이야기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히메지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센공주 말고도 많았을 거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었겠지만 이 센공주의 삶이 비극적이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그 무사들이 숨는 공간이었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총과 칼을 착착착 넣어서 보관했었을 그런 보관소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센공주의 삶이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 성과 함께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센공주의 이야기는 센공주가 7살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7살에 이 성의 영주인 10살인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 센공주의 아버지가 이 성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 성을 친 게 아니라 다른 성을 쳐서 오사카에서 살다가 오사카에서 그 성이 함락되고 근데 그 오사카 이 센공주의 남편을 공격을 하면서 이 센공주는 따로 구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 에도 시대 때의 그런 역사적으로 이야기들이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일본 여행은 그런 상상하면서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이 성에 지금 이게 뭐냐면 경사기둥이거든요. 이런 경사기둥을 만들어 놨던 이유가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지진 대비의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히메지성입니다. 그리고 센공주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센공주가 그러고 나서 센공주의 첫 번째 남편은 자살을 했고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센공주는 19살에 또 다른 영주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하고는 자식을 둘을 낳았대요. 그랬는데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2살 때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남편도 병으로 죽고 그리고 또 어느 해에 센공주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연달아서. 그래서 이 센공주가 그 아픔을 그 애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도쿄로 가서 지금의 도쿄로 가서 거기서 비구니 스님이 돼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 아들과 남편과 그 죽은 분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며 그렇게 비구니로 살고 2번 다시 이 히메지성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히메지성입니다. 히메지성에 가시면 천수각과 함께 요렇게 그때의 의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천수각 같은 경우에는 무기저장고였다면 생공주가 살았던 공간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 긴 복도가 있는 건물, 이름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서 확실히 관광지에 스토리를 가져가니까 '마케팅도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닌자들이라든지 그런 에도 시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시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죠. 예. 히메지성이 여기가 벚꽃 필 때나 아니면 단풍 들때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여기가 센공주가 생활을 했던 그 거처인데 여기 창문을 통해서 히메지성이 너무 잘 보입니다. 히메지성은 망을 보는 망루이기도 했고 무기를 저장하는 경납고이기도 했고, 예, 생활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히메지성을 바라보는, 그래서 센공주가 창가에 서 있네요. 혹시 오사카를 간다면 히메지성